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왜 청룡이고 머리가 좋으냐면 더 지금 막 돌아다녀요. 또 계속 움직일 거라고. 그게 압박이에요. 안녕하세요. 중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24년이 이제 됐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모르시는 거는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띠는 안 바뀌었어요. 띠가 바뀌려고 그러면 올해는 이제 2월 4일 날 입춘이 지나야 이제 원래는 이제 24년 역학으로 봤을 때는 이제 띠가 바뀌는 올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TV에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청룡이라는 건 왜 청룡이냐면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 갑목은 이제 색깔로는 이제 청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토는 용이라 그래서 이제 청룡, 푸른 용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천간에 이제 갑목이기 때문에 갑목이라는 건 나무에 해당하는 거. 나무에 해당하는 거. 이 갑목일주에 있는 사람이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청룡이에요. 청룡. 이제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운인데 얼마 전에 이제 신년회 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그 TV에서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빛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갖고 눈빛을 이렇게 봤는데 자애스러운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자애스러운 아버지가 참 대견하다. 우리 아들 참 대견하다. 이런 눈빛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얼굴 표정을 감추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쟤는 진짜 검찰에 있을 때도 그렇게 잘하더니 또 총선에서 대선에서 그렇게 이제 책사처럼 나를 도와주더니 정치권으로 가니까는 어느 자리에 와도 좀 잘한다 하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아들에 대한 어떤 아버지가 보는 대견한 모습을 봤어요. 눈빛에 다 읽히더라고. 그래서 한간에는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권을 잡으려면 기존에 있는 정권을 까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현 정권이 이제 운이 나쁜 대통령을 갖고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술사들이 볼 때는 항상 미래를 봐요. 미래를 봤을 때 운이 나쁜 대통령은 까도 되는데 제가 예언했지만은 2025년부터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후반부터는 윤 대통령 운이 굉장히 좋아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윤 대통령은 땅으로 태어났는데 햇볕이 없고 물이 많은 사주예요. 제가 사주를 풀어봐서. 그래서 25년부터 이제 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윤 대통령하고 척을 져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운을 볼 때는 제가 이제 윤 대통령 그 2년 전에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1%대 제가 대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 다음부터 윤 대통령 거를 보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꼭 될 거라 확신을 가졌던 거는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 사주를 보고 제가 확신을 느꼈어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운이 바뀌면서 1년 후 거의 운이 80% 이상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확신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자신있게 예언을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하고 물론 기존에 있는 철학관 하는 사람이 한 일주일 전, 한 달 전 예언한 게 아니라 저는 2, 3년 전부터 꾸준히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건 뭐였냐면 또 예언할 수 있고 틀리면 제가 이 철학관 생명이 끝나는 건데 왜 확신을 가졌냐면 한동훈 위원장 사주를 보고 나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참모들의 운이 부인, 그 다음에 참모 이런 사람들의 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 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김건희 여사도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 할 거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어때요? 계속 자천되거나 이러겠죠. 근데 두 사람이 운이 드라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윤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내년에 이제 지금 제일 이제 한 10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총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청룡이 될 것인가? 그 참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장동혁이 사무총장 된 사람 있죠. 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보고 이제 선대위원장 돼야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제 사주를 풀어보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 사주를 풀어볼 때 항상 금수가 많은 사람이 좋다. 그래서 항상 8월 9월생이 측권해서 보좌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동혁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합적으로 굉장히, 근데 이제 궁합은 좋아도 이 사람이 만약에 운이 나빴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총선에 대승한다 이렇게 예언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철규. 또 이철규 제가 사주를 이제 인터넷 찾아봐서 이제 봤는데 이 사람도 또 금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운만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총선에 국민의힘이, 저는 국민의힘보다는 국민을 위한 당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거고 이제 새로운 윤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해서 새로운 당이 창당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완전히 물갈이가 될 거고 뭐 한간에는 이제 이준석이가 또 잔머리 굴리면서 참 이 젊은 애가 이 정치판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뚱거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제가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탈당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참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천하동인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동자는 빠지고 천하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사람들 거를 이제 어떻게 될까 신당이 처음에 그걸 풀어볼까 하고 세 사람을 먼저 뽑아놨어요. 여기다가 잔머리를 너무 굴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 먼저 이준석이가 탈당을 하고 또 기자회견까지 해서 또 그냥 언론 MBC나 또 YTN에서 그걸 다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천하람이 하고 한꺼번에 탈당을 하면 되지 하루씩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것도 잔머리예요. 언론에 계속 주목을 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린 사람이 참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게 언론에 계속 주목을 받아야 어때요? 윤 대통령한테 타격을 주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쓰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도 처음에 이준석이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서로 경기나는 궁합이다 이렇게 제가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윤 대통령 아주 트라우마처럼 힘들게 하는데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운이 나쁜 정권이었을 때 대통령이었을 때는 까도 돼. 근데 이제 운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운이 앞으로 좋은 대통령한테는 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못된 걸 배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사람 거를 풀기 전에 허나 사주를 저는 한번 이렇게 사주를 보면 거의 다 알아요. 근데 대운이 다 끝났더라고. 올해 딱 끝나는 시점이야. 그리고 내년에부터 대운이 굉장히 크게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참모가 운이 나쁘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또 걸림돌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지만이 새로운 국민을 위한 당이 생기는데 또 이준석이가 또 이제 완전히 물갈이가 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탈당한 의원들 또 싸바싸바 해가지고 현역 의원들 또 끌어들여서 뭐 또 언론전 펼치려 이게 참 또 거기에 또 뭐가 문제있냐면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물갈이가 되면은 또 어때요? 특검 하는데 또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이제 넘어와서 3분의 2가 되면 이 특검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또 이재명이가 또 잔머리 굴려갖고 딱 걸어놨고 아무리 하버드를 나왔어도 큰 머리를 써야지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크게 머리를 쓰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아요. 일단은 이제 참모 중에서 장동혁 사무총장 사주를 풀어볼 텐데 이 사주에서는 일단은 한동훈 장관하고 궁합을 한번 살펴보면 똑같은 나무로 태어났어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역행을 해서 하루 전날로 봐야 돼서 여러분들이 뭐 9일인데 자꾸 8일날 보는데 그건 제가 노하우라 얘기를 못 해드리고요. 이 간목일주들은 한마디로 큰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께 궁합을 볼 때는 이제 두 사람이 비교를 해갖고 이 사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궁합은 속궁합이에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속궁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을 좋아지게 하는 거야. 뭐 섹스 이런 게 아니고 속궁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한동훈 장관 제가 사주를 이제 많이 풀어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전 시간에 풀어본 게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큰 소나무인데 지하수하고 물이 부족하고 땅이 굉장히 뜨거운 땅이 있어서 햇볕이 짱짱 떠 있어서 비가 오고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이나 물이 많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월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무속인들은 띠를 주로 보는데 띠는 사실 역학적으로 13%밖에 안 돼요. 월이 30%. 그러면 월에서 해서 8, 9월생이 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금이 들어야지 관인상생을 해서 이 나무가 잘 자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간목이 서로 일간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간목일주들은 큰 소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곱게 높은 큰 소나무를 뜻하는 거고, 이 을목은 그 소나무에서 이렇게 화초를 얘기하고 또 큰 소나무의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대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 대나무, 큰 굵은 대나무는 쉽게 말해서 간목으로 보는 거고, 그 옆에 잔 막 이렇게 뻗쳐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을목이라 그래요. 화초도 되지만 이 가지가 뻗어 나오는 게 을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간목의 특징은 땅에서 솟아서 크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창의력이 좋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좋고, 어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을목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잖아요. 뻗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생명력이, 화초들은 어때요? 들판에 이렇게 갈대들이 막 있으면 어때요? 칼로 탁 치면은 이렇게 휘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끈기가 있고, 이 을목일주의 특징들은 뭐냐면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끝까지 캐내는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사주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을목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뻗어나가는 예술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을목일주들이 주로 직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가, 을목일주들은 이렇게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그 다음에 글씨가 명필이야. 이렇게 똑같이 정자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술적으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보통 을목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동혁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을목일간은 쉽게 말해서 화초예요. 이렇게 화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 월을 주로 보라 그랬죠. 월이 기사예요, 기사. 이 기토 땅이라는 거는 습한 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화라는 거는 양력으로는 5월달이에요. 5월달에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꽃이 많이 피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계절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자연을 대비해서 사주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봄을 지나서 여름이 이렇게 가는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꽃이 만발하게 펴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화에는 좋은 게 병화가 들어있어요. 이 나무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절대 이 병화라는 기운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햇볕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겠죠. 꽃이 필 거 아니야. 그럼 햇볕이 있는 사주가 가장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렇게 사중에 숨어있는 병화가 있다는 건 햇볕이, 꽃나무를 잘 키우는 햇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이 되게 풍경화가 예쁘게 나오면 좋은 사주인 거야. 근데 풍경화가 예를 들어서 햇볕이 많다 이러면 나쁜 거야. 또 반대로 나무가 많다 이렇게 오행 중에 균형 있게 예쁜 그림이 나오면 사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쁜 걸 없앴을 때가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쁜 거는 뭐냐, 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중에는 경금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유합금.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합이 돼서 변할 때가 있고 안 변하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가 갑진년이는, 갑진은 이건 토고 이건 나무인데 원래 이렇게 상극이 되니까 서로 또 변한다 이렇게 보는데, 갑은 진토는 봄의 땅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기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갑진은 여간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기우나 을사가 이게 사유합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토는 토생금이 되고 이건 화생토가 돼. 이럴 때는 사실은 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묶여져 있지 않으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유합금이 이 지장간의 경금이 이 유금하고 사유합금, 금이라는 거는 사유축이라는 게 있어요. 사유. 금이 단단해지고 재련이 되려고 그러면 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칼 같은 거 만들면 이 불에다가 계속 넣어갖고 담금질한다 그러죠. 그래야 쇠가 강해진다. 그래서 사유합금이 이제 쇠를 강하게 맺는다. 합이 돼서. 그럼 예를 들어서 사유합금, 그러면 을류는 어떻게 될까? 칼 위에 아니면 서리 위에 나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이 유금을 되게 싫어하겠죠. 그러면 칼 입장에서는 이 나무를 잘라야 되니까 힘이 빠지니까 싫은 거야. 그러면 담금질하는 이 불이 좋겠죠.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 금이, 사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전부 사유합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밀하게 들어서 이게 사유합금은 굉장히 어때요? 담금질이 잘 된, 쉽게 말해서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 뜨거운 이 무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무토는 산이에요. 뜨거운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토가 2개 있는 땅 위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안에 기토 땅에 꽃나무가 이렇게 심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유합금 되면서 당금질이 잘 된 칼이 있다, 고철이 있다, 달카로운 칼이 있다. 근데 이 경금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을경합금이 된, 운에서 만약 을목이 들어왔을 때 을경합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경합금의 이치는 뭐냐면 큰 바위 위에 끼가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끼가 덮여있는 땅에서는 나무는 자라. 그게 을경합금의 이치예요. 을경합이란 을목이라면 이 초목이고 이 바위고, 바위 위에 이렇게 이끼가 껴있는 거야. 그럼 이끼가 껴있는 산 위에 이 화초는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이 유금에 있는 신금은 아주 날카로운 칼이고 서리를 보는. 그럼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칼을 햇볕이 5월달에 햇볕이 쬐주면 어때요? 빨갛게 달아오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 빨갛게 달아온 새에 피가 와야겠죠. 피가, 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나무가 너무 약하죠. 달군 칼로 탁 베면 어때요? 아무리 잘 잘리지 않는 거라도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감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많은 사람이 좋겠죠. 그 나무가 많은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그때 전에 풀어봤지만 박진에다가 예를 들어서 큰 소나무란 말이에요. 기댈 수가 있겠죠. 내 이 날카로운 빨갛게 달아온 칼로 날 때리는 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막아줄 수 있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까 지하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금이 필요한데 사유합금에서 아주 재련이 잘 된 지하수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을 잘라주는 칼이 들어온다. 관인상생을 해주는. 그러면 궁합은 굉장히. 그럼 이제 운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운을 보면 내년 총선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운을 봤을 때 뭐 신은 이거는 그냥 뽑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걸 알았어. 물이나 나무가 들어올 때 운이 좋다. 이 그림만 딱 그리면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건가 답이 다 나와. 그래서 제 예언이 100%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이 사주도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일반 철학관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사주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명리학으로 육친관계를 붙이면 이 꽃나무는 본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동생, 큰 나무가 여동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같은 친구들을 얘기하면 친구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이다. 사실 이런 사주는 또 자식복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자식복 중에서 보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아까 신금은 이 불에 빨갛게 달궈진 한마디로 칼이야. 칼 위에 나무는 자랄 수가 없으니까 이 신금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같은 오행이니까 아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칼 중에서 이 신금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경금은 딸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딸은 쉽게 말해서 을경합이 되니까 이끼가 이렇게 껴있으면 화초는 자랄 수 있으니까 딸은 효도하는 딸을 갖게 되는 거고 아들은 나한테 힘들게 한다. 대체로 보면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이제 아들 복이 없다. 아들이 좀 속썩이는 아들을 갖고 있고 불효하는 아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다. 그러면 이 기토 땅이나 이 무토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무토 땅이 본인한테는 부인인데 뜨거운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쓰는 부인을 가지고 있다. 돈 쓰고 내 물을 말리니까 내 어머니를 말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쉽게 말해서 내 엄마하고 내 부인하고 내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서 본인을 힘들게 한다. 내가 번 돈을 자꾸 나가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처복이나 특히 아들복은 없다. 근데 이 사주에서는 비가 와야겠죠. 이 비가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 그럼 이런 사주는 굉장히 엄마한테 효자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비가 와야 이 땅이 어때요? 식고 이 고철이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나 문서나 공부. 이제 이 물이 들어올 때가 이제 수입이 되는 거고. 이런 사주는 이제 이 물이 들어올 때가 결혼할 운이다. 왜냐면 이 땅을 식혀줘야 처복이 생기는 거거든. 무조건 재성이 들어온다.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재성이 들어오니까 그건 아니에요. 땅이 들어오면 물이 말리겠죠. 그럼 이럴 때는 여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준석 사주에서도 여자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 이런 사주도 땅이 들어오면 내 물이 마르니까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금이 많기 때문에 성욕은 강하다. 이렇게 보면. 이런 사주가 성욕이 굉장히 강해요. 왜 이 성욕이 강하냐면 이 금만 많다 그래서 정력이 센 게 아니에요.
금이 많다는 거는 대장에서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사주는 이제 토가 위장이니까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기운이 세니까 위산이 많이 나와 소화가 되게 잘 돼. 그러면 대장에 내려가서도 사위화금에서 약간 열기 있는 대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화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호르몬은 많이 만들어져. 근데 이 사화가 없으면 호르몬이 따뜻해지지 않고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러면 남자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궁합이. 그럼 이렇게 정액이 많이 만들어져서 고여있는데 혈액순환이 없으면 써먹을 수가 없겠죠. 일단 혈액순환이 이렇게 돼야지만이 남자는 기능이 살잖아. 그럼 어떤 여자를 만나야겠어요? 정화를 갖고 있는 여자, 오화를 갖고 있는 여자하고 만약에 부부관계를 갖게 되면 호르몬이 왕성해지면 호르몬은 많은데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되니까 최고의 정력가가 된다. 금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다 정력가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력이 세고 정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정화나 오화를 갖고 있는 여자하고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결혼하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자기 최고의 남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금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다 정력이 센 건 아니에요. 그럼 항상 금이 있을 때는 정화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야만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 정자를 쓸 수가 있다, 호르몬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운을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총선에 대승을 할지 폭망을 할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사주에서 운이라는 건 여기서는 되게 간단해요. 지구는 태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오른쪽으로 자연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을목일주의 특징 중에서 조금 이제 운이 나쁠 때는 이 을목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화초예요. 근데 목이 너무 이렇게 신약할 때는 사실은 영이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상갓집이나 어떤 영이 있는 사람, 특히 무속인들하고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영이 들어와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운을 써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목이 약한 사람들은 목은 우리 인체에서는 신경이에요. 간, 근육에 해당한다. 그럼 이런 사주는 디스크 조심해야 돼요. 왜 디스크를 조심해야 되느냐? 이 고철은 사실은 금이라는 건 새빨갛게 사유화금 하니까 뼈는 굉장히 단단해. 근데 뼈는 되게 단단한데 이 을목이라는 거는 근육 중에서도 또 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관, 신경. 그러면 금은 뜨거우니까 팽창하려고 하고 이걸 잡으려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대체로 디스크를 앓고 나이 먹으면 또 관절 일어나, 연골 일어나, 이런 게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 성격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목생화, 사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욱하는 건 있어요 또. 근데 신약하기 때문에 한 3, 40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하고 잘 맞는 거예요. 바른 말은 잘하지만 또 이 을목이라는 건 사회 적응력이 굉장히 강해요. 현실 적응력이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이 간목이라는 건 추진력이나 막 이렇게 치고 가는 건 되게 잘해요. 그렇지만 어떤 이런 유연성이나 이런 건 조금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사무총장이 보완을 해줄 수가 있다. 유연하거든. 유연하고 적응을 되게 잘하는 게 또 이 을목일주의 특징이에요. 사회생활 적응, 사람에 대한 적응을 되게 잘해요. 항상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TV를 볼 때 항상 뒤에 있어. 한동훈 장관 뒤에. 여러분들도 뉴스 한번 보세요. 항상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한동훈 장관은 치고 간목일주기 때문에 막 치고 나가는 게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근데 이렇게 추진력 할 때 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이재명이.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재명 피습할 때 글쎄인데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해야지 또 이재명 얘기가 나오죠. 사실 폭력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이재명 싫어하는 건 다 알 거예요. 아무리 싫어해도 폭력하는 행위는 안 돼요. 그거는 어쩐 죄를 졌으면 법치국가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재판을 받아서 죄가 있으면 받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직접적인 이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나쁘고 그래봐야 본인만 쇠고랑치하고 깜빵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안 되는 건 자살, 그 다음에 폭력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절대 안 돼요. 폭력하는 행위는 말도 폭력이에요. 말도 되게 조심 있게 해야 되고 제가 아무리 싫어도 이재명 욕하진 않아요. 폭력 행위는 안 되는데 사실 이재명이도 지금 답답할 거예요. 왜 답답하겠어요?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재명이가 병원에 이제 미음 먹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왜 총룡이고 머리가 좋으냐면 더 지금 막 돌아다녀요. 막 지구당 광주 갔다가 또 청주로 이동했다. 오늘 또 어떻게 또 움직일지 몰라도 또 계속 움직일 거라고. 그게 압박이에요. 똑같이 지금 38, 38 나왔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완전히 이긴다고 얘기했었죠. 38, 38 나왔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격차가 컸어요.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같은 대선 주자급이에요. 가장 경쟁자예요. 나머지는 다 4%밖에 안 돼.
그럼 병원에 있기에는 좀 불편하겠죠. 빨리 나도 나가서 지구당도 가고 또 사람들 이렇게 찾아 동료도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어. 근데 이게 나가자니 빨리 나가자니 또 이낙연이 또 신당 나오자마자 이제 신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걱정이 되고 또 제일 지금 걸려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딴 거야 하면 재판이 다 길어지지만 지금 사법리그에서 가장 큰 건 뭐예요? 제일 빨리 결정날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거짓으로 회유해가지고 한 재판이 있죠. 제가 이제 대본이 없이 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 안 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재판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선거법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증한 거.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금방 판결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미루자니 병원에 있자니 한동훈 청룡이 돼갖고 막 돌아다니지 또 나가자니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바늘방송일 거예요. 그 운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좋아질 때가 언제냐면 1월 달이 되면 축토가 들어와요. 요번 달 한 17일서부터 2월 4일까지는 조금 이제 그때가 이제 이재명이가 좋아질 때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4일이 지나면 이제 병인 정묘로 올라가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달력을 다 외우고 있는데 그럼 이제 불이나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굉장히 2, 3월 달이 힘들 거예요. 총선은 망치게 돼 있어요. 그냥 기다려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좀 딴 데로 또 갔다 왔네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필요한 게 이제 어쨌든 제일 필요한 물이 들어와야 이 나무는 이사주에서는 다 조건은 갖췄어. 햇볕도 있고 땅도 있고 근데 땅에 이제 조금 뜨거운 고철이 있어서 그거를 물로 식혀줄 때가 이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럼 비가 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51대운에서 개해야 개. 이 개해란 건 뭐냐면 크게 봤을 땐 개수란 건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수라는 거는 강물이에요. 비가 오는 강물이 들어온 거야 10년 동안. 그러면 기가 막히게 대운이 지금 현재 대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반선인데도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대운이 좋고 피가 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51세 대운에서 자수가 있어. 이 물이라는 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이철규 사주 풀 때는 이제 이 물에 대해서 좀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물이라는 거는 탁해지면 나빠요. 흙탕물이 되면 나빠져. 그러면 이 과연 자수가 맑은 물이냐 이 해수가 맑은 물이냐 이게 굉장히 역학자들의 말이 많아요. 한마디로 딱 해드릴게요. 이 자수라는 거는 임계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 자수 때가 좋으냐 해수 때가 더 좋으냐. 이 사주에서는 맑은 물이 와야 돼. 맑은 물이 있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에는 임하고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수는 강물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강물에서 이렇게 비 올 때 보세요. 그러니까 누래지죠 비 오면. 그럼 약간 맑은 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해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해수에는 무토가 있어. 이 무토라는 거는 한마디로 땅이에요. 그러면 물속에 예를 들어서 해중에 무토가 있으니까 이건 탁수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고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 해중의 무토는 뭐냐면 강바닥이야. 근데 이게 열이 있으니까 딱딱한 거예요. 기토가 아니란 얘기야. 기토탁임이 아니란 얘기지. 이게 딱딱해지니까 물이 어때요? 강바닥이 뜨거운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맑다. 그래서 이 해수 운이 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수보다는 이 해수가 맑은 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뜨거운 칼을 다 식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대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였어요? 내년은 갑진년이죠. 그럼 푸른 목은 청색이고 이 토는 용이야. 푸른 용이랑은 묻고 갑목은 이 진토에 가장 뿌리 내리기 때문에 이거를 토로 보는 게 아니라 나무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맑은 물이 들어왔는데 큰 소나무가 들어왔어. 이 큰 소나무가 한동훈이에요. 청룡이다. 그럼 뒤에서 보좌를 잘해서 예언해 드릴게요. 내년에 국민의힘 한당이 대승한다. 좀 쉬었다가 제가 이철규 사주 풀어드릴게요.